예, 8월 24일 토요일 주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날씨가 살짝 꺾인 듯한데 그래도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자, 다음 주면 8월이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9월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시간은 또 돌고 돌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자, 오늘도 한번 제가 세상 돈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편하게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하서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한 10년 대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신 몇 년 같이 보신 분도 계시고 근래 오신 분도 계시는데, 막 내가 살 종목 이런 것만 얘기 드리는 것보다, 물론 그럼 되게 편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스윙이라든지 정말 크게 시장이 변화해서 빅수고 먹으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빅수고 같은 사고를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게 홀딩, 왜 홀딩하냐, 시장이 이런데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반드시 시장의 어떤 돈에 대한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런 면 때문에 제가 이것도 저것도 좀 나름 재미있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세상 돈 공부하는 차원에서 투자 공부를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 넘어가서 올해는 그 AI 반도체 쪽에 근래 들어서 이제 몇 개월 동안은 바이오까지 두 개 포트를 선택 집중해서 꾸리고 있잖아요. 분명 팔아야 돈입니다. 팔아야 돈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우리 수확을 잘하기 위해서, 올해도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이었습니다. 7월 13일 날 트럼프가 총을 맞았어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조금의 시그널 얘기 드렸죠. 일본 엔화도 움직였고 뭐 CPI도 얘기 드렸는데, 정치적으로 하울러 오면서 주식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엔캐리 쪽 BOJ 항복 문서 805 블랙먼데이에 공포를 거쳤습니다. 우리가 400포인트 빠졌어요. 하루에 코스피가 250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또 엄청 놀라있는 상태에서 V자 반응을 줍니다. 진짜 허를 찌르는 거죠. 허를 찌르는 겁니다. 그때 제가 바닥에서 한번 사라고 말씀드렸지만 강하게 말씀 못 드렸어요. 저도 계좌도 못 열어보고 있다가 이번 주 초에 이제 정상화됐다, 이제 이런 수급 텐트는 끝났다면서 이제 정상화를 보고 있는 거죠. 어제 저희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적어드렸잖아요. 잭슨으로 겁내지 말자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어떤 미국과 일본의 정치 문제나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시장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암만 변동을 이렇게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제가 큰 추세를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진짜 돌아온 비둘기, 인둘기 우리 파월 형이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또 설명드릴 거고, 이제는 중요한 게 뭐죠? 뭐 수급도 그렇지만 미국 경기다. 하지만 저는 경착륙보다는 너무 급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연착륙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고용입니다. 고용을 제가 오늘 한번 제가 보는 차원에서 샵룰 같은 걸 한번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흐름이 또 돌아가고 있어. 공포를 지나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정도 체크하면서 실제로 저는 이제 방향을 제시해드리잖아요. 우리의 대응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제가 계속 얘기드리는 대선 전 정치 상방, 저도 바라지만 미국 정부도 바라고 전 세계 모두가 바라는데, 이런 변동성이 있어서 정신이 없지만 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을 계속 저희는 열심히 볼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정치템만 하지 마라. 정치템 하시면 안 돼요. 왔다 갔다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게 안 좋으시고, 코스닥을 지금 살짝 9월부터 경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선택 집중하는 우리 포트까지 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이게 또 많아질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좀 빨리 해볼게요. 항상 이게 시간이 제가 길어져서 조금씩 걸리는데 오늘 조금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트로도 기네. 하지만 제가 변동성 있는 상태, 미국 연착륙 가는 거는 맞기 때문에 현금 20% 정도는 가지고 있기를 항상 공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엑시트를 하잖아요. 엑시트 한다는 건 현금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실전 투자 제리 채널이고요. 같이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게도 한 번씩 이렇게 클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도 겁이 안 났던 잭슨홀 미팅,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2022년에 한번 뿅맞지 맞았지만 지금 정황상 뭐 비오제 흐름상 크게는 이렇게 변동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안정을 추구할 것 같다, 어제 마감 시장 얘기 드렸고, 시장은 이제 환호했습니다. 어제 보셨지만 다우, S&P, 나스닥, 러셀까지 많이 올랐어요. 신고가 다시 도전하고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작년 11월 기억나시죠? 11월부터 야 이제 조금 피봇 할 것 같다는 식으로, 그때까지 야 물가 안 돼, 눌러, 금리 또 올릴 거야, 언제 계속 갈지 모를 거야, 엄청 길게 강하게 할 거라는 얘기했던 분이 작년 11월 초부터 늘리면서 바뀌면서 산타레를 이끌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나올 때마다
강하게 말한 적은 별로 없어요. 물론 매파인 연준 위원이 있었지만 이 파월 형이 예전 옐런도 그랬지만 인플레 걱정 없었을 때는 항상 시장을 달랬던 연준 그 원장이었습니다. 예, 그 파월 형이었는데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때마다 한 번씩 꽝꽝한 데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조심하는 건데 올해 미국 경기가 꽝꽝 부러진다. 수급 텐트럴 땐 겁은 났겠지만 여전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파월 형도 여유를 보였고 자신감 있게 유머까지 보였어요. 예, 사실 뭐 휴양지라 그런지 상당히 보기 좋았고 자 시그널은 뭐였나? 이제는 진짜 금리를 내릴 때가 왔다. 예, 금리 내릴게 이제는. 아 이거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자 물가 잡혔거든. 그 사실 저는 앞으로는 걱정해야 돼. 지금 당장에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단기랑 장기 시황 같이 보잖아요. 당장은 물가 잡혔기 때문에 그동안 봤던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확 낮출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자 금리나 9월달에 할 거야 얘기를 했고요. 자 명백하게 이제는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피봇 시그널이죠. 이런 거를 정시의 호재로 판단했습니다. 어제 봤던 것 중에 살짝 숫자가 나온 게 이런 게 있었어요. 금리의 터미널 레이트 마지막에 어떤 정도는 3%로 볼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몇 프로죠? 5.5입니다. 그죠? 5.5. 이게 페드 와치를 잠깐 보여드려요. 5.5인데 지금 9월 18일 날 25bp를 내린다고 보는 시장의 흐름이 한 80%, 70%까지 확률로 보고 있어요. 시장 아직 오버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제 또 얘기 나온 게 시장은 살짝 앞서가잖아요. 또 정시하는 분들은 긍정적이니까 야 내리는 김에 아주 잠깐 얘기 덜 드렸구나. 금리 터미널 3.0으로 본다는 얘기는 5.5, 5.25짜리를 3%까지 내릴 거야. 3%까지 내릴 거야. 이 말은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자신감 보이면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쉴드하고 좀 이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언제나 바뀌어요. 지금 파월이 뭐 점도표를 찍고 하는 게 맞은 적이 있습니까? 경기의 정도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단기로 봤을 때 어제 시장 운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건 봐주는 거지. 이거는 그냥 의미가 있는 거지 꼭 맞는 게 아닌 유연성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자, 그러면 지금 물가는 잡았으니까 뭘 봐야 돼? 이제는 고용이야. 제가 각국의 중앙은행에 있는 우리나라 한국은행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유일하게 듀얼 맨데이트라 해서 복수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다른 나라, 우리나라 한원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이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이 가장 큰 책무고 의무예요. 근데 거기에 한 개 더 플러스 되는 건 미국은 고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썰은 있는데 뭐 100년 전에 썰도 있고 근데 어쨌든 미국은 소비가 70%인 GDP의 70%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게 당연히 가장 중요하죠. 그 소비의 가장 근원은 뭐죠? 고용입니다. 고용 탄력도가 전 세계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근원적으로 2008년도 그랬어요. 2008년도 확 떨어졌다 언제 올라나 볼 때 맨날 고용 보고 있었어요. 항상 고용 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문제 나올 때는 고용이 중요하다. 파월도 강조를 했고요. 그만한 반대로 얘기하면 야, 고용이 냉각되고 있어. 그렇게 강하고 안정되고 균형됐다는 고용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강력한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지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겠다. 이것도 자신감이고 의지인데 미국의 경기 쉴드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게 이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미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정치적 부분일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사람은 의무입니다. 연준의 의무. 야, 모든 일을 다 하면 금리를 확 더 내릴 수도 있잖아. 빅컷. 9월 달에 50bp 내려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짝 보는 분도 있었지만 아까 시장도 보여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25bp 내려주고 정상적으로 하는 게 좋지 9월 18일 날 너무 큰 50bp 기대 안 하는 게 오히려 좀 미국 경기와 정시를 위해서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어놨잖아요. 변동을 지향하고 파월도 그렇고 이제 BOJ도 그랬지만 한번 수급으로 왕창 우리가 이제 자라보고 놀랐단 말이야. 소뚜껑만 나와도 놀랄 수는 있는데 시장은 이미 되게 냉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파월이 기준을 잡아주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을 지향하시고 안정을 지향하면서 큰 주세를 보자고요. 자, 고용을 보되 우리가 쉴드를 칠 거고 당장 미국 경기가 확 부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변동에 대해서 너무 호들갑 떨지 말자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죠? 지금 당장 봤을 때 올해 봤을 때는 QE는 아니죠. 물론 QT인데도 현 정부가 지금 계속 제가 재정 포퓰리즘 쓰고 있다 그랬죠. 재무부 장관인 옐런도 하고 있고 새롭게 들어오는 해리스나 이쪽도 계속 포퓰리즘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미국만이 포퓰리즘 공약을 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얘들은 써도 돼요. 그만큼 자본주의와 빈부차가 확 크고 돈에 대한 경향도 있지만 또 반대로 달러 마음대로 찍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이 비교할 게 아니라 미국만의 그냥 장점이라 보시면 돼요. 그게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선 전까지 흐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준 파월도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합니다. 앞으로 제가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11, 12월 달에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까지는 이렇게 시장에 다시 좋은 그런 흐름을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실제로 변동을 보고 하지만 제가 매크로든 뭐든 시장 반응을 본다 그랬잖아요. 잠깐 볼까요? 어제 S&P입니다. S&P 한번 출렁거렸지만 제가 시그널 줬지만 시장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 출렁거릴 수 있다 그랬는데 S&P는 이제 신고가 근처까지 또 양봉을 냈어요. 좋죠. 그 다음에 다우도 또 신고가 근처까지 왔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나스닥은 좀 떨어져 있고 빅테크나 AI 반도체를 더 봐야 되겠지만 확 빠져서 단기로 기술적으로 안 좋았지만 다시 등락이 되는 양봉을 만들었죠. 여기에서 러셀이 좀 올랐는데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러셀은 이제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 금리를 아까 터미널 때 3% 준다 했지만 계속 팡팡팡 내릴 거냐? 팡팡팡 내리면 증시에 좋은 거냐? 그거는 아마 11, 12월 달에 저는 고민을 해야 돼요. 어차피 지금 9월 달하고 또 10월 달에는 FOMC 없습니다. 11월 달 5일까지는 FOMC 없어요. 9월 달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 9월 달에 금리를 인한 이후에 한두 달 더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 12월 달 금리는 그 뒤에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달 석 달 동안에는 정시에 긍정적으로 보자. 러셀은 뭐 금리 계속 내려주니까 중소형주까지 수혜에 간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많이 복잡계에서 나오는 그런 건데 금리를 낮춰준다 해서 경기가 팍 떨어지고 제로금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인슈런스 컷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미국 달러가 작년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2년간의 흐름 보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100까지 까만색 동그라미 쳐놨을 때 이렇게 떨어질 때는 항상 증시가 좋았어요. 항상 증시가 좋았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 어제 이제 100까지 빠졌어요. 그때 얘기 드렸던데 100 초반까지 열어둔다 했는데 드디어 초반까지 밴드에 들어왔습니다. 달러 약세는 미국 경기를 반영하지만 단기로 증시에서는 나쁘게 보지 말라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100까지 떨어지잖아요. 2022년 기억나시겠지만 미국 금리 오르고 달러 올라가니까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때 그거랑 반대되기 때문에 지금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 금리도 낮춰주고 고금리라든 이런 것들 금리 떨어져서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글로벌적으로 증시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미국 금리도 같이 좀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10년물 같이 미국 경기를 반영하는 애들은 떨어져도 제가 3.8, 뭐 4% 왔다 했는데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이민데 계속 떨어지는 않아. 계속 떨어지면 러셀 같은 올라갈 수 있지. 오히려 정시가 경기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 바닥 밴드를 미국 금리도 만드는 게 좋아요. 바닥 밴드 만들기라 적어놔드렸고, 자, 그 다우든 S&P든 신고가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종목들 S&P 그 나스닥 같은 것도 신고가를 아마 다음 주까지도 이것저것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신고가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했던 보통 박스권 상단 노름이라 말씀드리는 박스 상단에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종목 선별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다음 주 가장 큰 이슈는 뭐죠? 8월 28일 수요일 목요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자, 다음 주 이걸 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AI 반도체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그럴 겁니다. 자, 연준도 피봇을 했어요. 이제 물가 보지 말자는 얘기야.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게 미국 경기입니다. 그죠? 미국 경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3대 미션, 3대 리스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그거죠. 소비와 고용입니다. 미국 소비는 당연히 꺾이는 게 보이잖아요. 연체율이 어떻다 보이는데 가장 근원적으로 보는 지표가 연착륙을 예상하면서 고용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잠깐 살펴볼 게 샵룰을 봐드릴 거예요. 샵룰은 사실 제가 4월 5월부터 미리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미리 물론 말씀드리고 했지만 8월 급락할 때는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좀 그랬긴 했지만 변수가 워낙 커서 8월 2일 날 나왔어요. 8월 2일 날 또 차트 한번 볼까요? 8월 2일 날 나오고 이거 샵룰에 걸리는데 하면서 이제 8월 5일 날 아시아의 블랙 먼데이를 만들었던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자, 이번에 언제 나오느냐? 9월 6일 날 나와요. 9월 6일 날 나오기 때문에 9월 달 초에도 이것저것 볼 게 좀 있겠죠. 왜 자꾸 이게 나오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빠질 때 그때 이때죠. 이때 왔다 갔다 버티다가 훅 떨어져. 이때가 이제 뭐 실업률, 고용률 이렇게 나오면서 떨어졌고 아시아 블랙 먼데이 때문에 급하게 떨어졌던 요 날입니다. 요때 이제 실업률이 한 번 더 봐야 돼요. 야, 고용 아직도 불안한데 괜찮겠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근원으로 돌아갔어. 근원으로 돌아가서 이 샴누를 만들었던 이 창시자 클라우디 샴에 대한 오늘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분이 가장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대로 고용을 금내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그런 브리핑을 잠깐 해드릴 거고, 요건 아마 8월 8일 9일 날 뉴욕타임즈에서 클라우디 샴 이분이 인터뷰한 기사예요. 미래셋에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분 한 생리강 보여드릴까요? 여자분이세요. 오전에 연준에 있는 이분이세요. 이분도 트윗하고 있는데 클라우디아 샴 여자분이십니다. 이분도 이걸 고안해서 만든 게 언제냐면 2019년이에요. 얼마 안 됐습니다. 경제본론 나오지도 않아요. 이분이 고안한 건데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의는 자, 최근 실업률의 3개월 이동평균,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가장 낮은 3개월 이동평균을 0.5% 이상 초과할 때 미국 경기는 리세션, 경기 침체 초기 단계입니다. 경기 침체로 확 가는 게 아니라 지나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4.3이 막 안 좋게 얘기했는데 물론 그냥 걸리긴 했죠. 4.1이었으니까 그전에 3개월 이동평균이고 그냥 실업률 쓰시면 안 돼요. 다르고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밑에서 작년에 이제 장 좋았을 때 뭐 3.5, 3.7 이게 매달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12개월 이동 평균에서 0.5 올라가니까 4.3, 4.5,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1이 나왔다가 이번에 4.3이 나왔잖아요. 이제 9월 6일 날 얼마 나올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저는 조금 실드 칠 수 있다 봅니다. 뒤에 얘기를 다 드릴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만들었던 이유, 19년 만들었던 이유는 이분이 연준에서 근무했다 했잖아요. 연준 경제학자인데 정부를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재정정책, 돈을 써야 되는 걸 생각해서 미리 리세션을 볼 수 있는 지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미리 리세션이 있으면 정부에서 여기 있잖아요. 지출, 이 정부 지출입니다. 재정 지출. 이걸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조기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의 실업률이 조금 안 좋으면 야, 돈이라 써서 경기 침체하는 거 막어, 이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정 정책에서 하는 게 지금 재무부 옐런도 그러고 실제로 지금 그 해리스에서도 포퓰리즘 공약 내고 있잖아요. 이미 재정 지출을 경기 방어, 소비나 고용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쉴드 치고 엄청 열심히 방어를 하고 있다고요. 맞춰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샴누리에 따라서.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분 인터뷰는 뭐냐? 되게 금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물론 떨어지고 나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인터뷰를 했겠지만 당장 3에서 6개월 안에 경기 침체 빠질 위험은 높아지건 맞죠. 리세션은 아니지만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근데 지금 자기가 그랬잖아요. 이번은 다르다 했잖아. 이번 샴의 법칙은 19년, 20년, 21년하고 다른 게 팬데믹 2020년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엄청 혼란이 왔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 한 거예요.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겁낼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팬데믹으로 해서 그때 뭐 한 달 만에 2천만 명이 막 잘리고 그랬잖아요. 문을 닫아버리니까, 일을 못하니까 수백만 명이 갑자기 이탈을 하고 그런 다음에 완전히 쇼티지에 빠졌잖아요. 노동이 필요한데 일자리 열어도 노동력이 부족에 빠졌고, 왜? 돈을 엄청 줘버리니까 일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가게도 안 열고 또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되게 혼란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 노동자를 위해서 애쓰고 있고 일단은 실업률은 낮아졌어. 왜? 막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가게를 들려고 하다 보니까 실업률이 좋아졌던 흐름이 있어요. 그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것 때문에 실업률이 생각보다 더 낮았다고 보는 면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이거는 사실은 트럼프도 이거 보면서 고개 돌리다 총을 안 맞았는데 매년 미국은 애를 덜 낳아도 수백만, 수천만 명이 계속 들어갑니다. 특히 밑에 남부 쪽 국경을 통해서 멕시코나 밑에 있잖아, 남미 쪽에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바이든은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 트럼프가 이민자가 역대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엄청 들어왔어요. 왜? 그것 때문에 경기 안 좋아지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 공급이 너무 늘은 거예요. 노동자 공급이 늘었단 말은 일자리는 잘 안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확 밀려드니까 갑자기 실업률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일 때문에
혼돈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되게 혼란이 됐다. 단순하게 이걸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시사하는 점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지금 해고율과 취업률은 좀 안정적인 편이에요. 안정적인 편인데, 자, 불법 이민자 들어와서 야, 백인의 우리 일자리 뺏는다고 트럼프가 막 이렇게 선전하는 것처럼 바이든도 작년부터 이미 불법 노동자나 들어오는 사람을 그 국경 막고 있는 거 아시죠? 민주당이 미션에 맞지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의 공급을 컨트롤하면서 고용이 나빠지고 숫자가 나빠지지 않게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예, 노동력 공급 과다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샴도 얘기했지만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세션 가지 않기 위해서 미국 정부도 미국 대선 전에 어떻게든 소비든 고용이든 지표를 많이 노력을 해서 돈을 풀 거란 얘기고, 포퓰리즘이든 뭐 컨트롤 쉴드든 이런 포트에 우리는 또 대선 전으로 우리 포트에 좀 그 변화를 주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대선 끝나면 왕창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이런 변동성이나 큰 흐름이 되게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올라가게 되면 슈팅이 되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수확을 하고 좀 뺄 생각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 봤을 때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실업률, 특히 샴들 통해 봤을 때 앞으로도 물론 지표로 봐야 됩니다만은 너무 겁내지 말자. 예, 변동성 수급이 텐트럼 나왔고 한번 청소된 이후에 미국 경기가 확 부러지는 게 아니다. 예, 지표에 너무 호들갑 떠지 말자는 얘기를 샴두로 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미국과 한국의 대장주 이것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뭐 짜잘하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추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 긍정 시나리오 유지하면서 이렇게 말씀 또 드렸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앞에서 어떤 수급이 교란됐다 이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근데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뒤에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투자의 근본은 뭐냐? 이렇게 빅수급이 들어오고 공포에서 떨어져 나가고 올라가서 탐욕 생기면 슈팅에 쏘고 그때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2000년대 닷컴 버블처럼 그때는 정말 탐욕이 심했지 않습니까? 99년 이럴 때. 지금 정시나 지수의 밸류가 과도하지 않아요. 과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블라고 보기 힘들어. 우리는 버블 슈팅을 기다리면서 지금 탑승기지만 엑시트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직 밸류상 괜찮다는 얘기고, 자, 미국 경제도 한번 놀랐겠지만 연착륙되는 게 확률이 높죠. 어떻게 보든 간에. 아마 트럼프 흔들다 하더라도 뭐 트럼프 지지율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흐름이 또 괜찮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와 고용은 돈을 풀어서 하든 유일한 긴축과 돈을 찍어서 포퓰리즘을 하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리 쏠림 현상, 제가 말씀드렸던 16년간 막 이렇게 미국이 쏠렸다 이런 부분, 특히 이번에 나왔던 정치 변수가 단기 변동성을 만들어요. 이게 물론 투자 고난이도 원인이기 때문에 제가 단기 변동성이나 단타를 치지 말라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이 변동성을 맞춰야 돼요. 선물 옵션 안 하잖아요. 단타 막 치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빅수급, 빅추세 쪽으로 저는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포트를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정석이에요. 암만 단일은 높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야, 그러면 미국이 어쩌다가 지금 부채가 이렇게 많아서 어떡할 거야? 나중에 폭발하는 거 아니야? 연말 되면 미국도 부채한도 조정 나오면 악재되는 거 아니야?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불확실성이라며 큰일 날 수 있잖아. 해리스 되더라도 이렇게 무리했던 정책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잖아. AI 정말 잘 가다가 앞으로 규제되고 인간에 뭐 피해를 주는 그런 게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올해 열심히 하는 부분은 특히 미국 대선 몇 개월, 한 3, 4개월 올해 연말까지 흐름 보는 거지 나중에 나올 일이에요. 최소한 6개월, 1년 뒤에 연말부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쏘여 있는 그런 흐름에서 안정성을 추구해서 빅주스를 쫓아가는 거지, 향후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많은 거는 절대 투자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제가 긍정 바이어스인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 미리 걱정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진짜.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 좀 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변동성 얘기하고 제가 기준을 잡아가는 가운데 요거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말씀드렸던 제가 흐름을 한번 또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야 기준이 계속 잡히고 왔다 갔다 하는 앞에 눈앞에 현혹함에 안 유혹돼요. 투자 기본은 경기와 은행이다. 금리와 주도주. 우리는 지금 금리와 경기가 연착륙으로 좀 가는 가운데 왔다 갔다는 이제 공포를 지나서 금리와 경기가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은행 주도주에 집중하면 돼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보면서
그래서 고인금융 뭐 이런 얘기 다 드렸고, 변수의 원인은 이렇다. 앞에 거는 좀 길게 보고 짧게 이렇게 보자는 얘기 다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 지금 다음 주 엔비디아 있는 거 말고 어떻게 될 거냐? 야, 그럼 일정은 나오는데. 자, 8월 23일 어젯밤에 잭슨 미팅은 긍정적으로 잘 지났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은 저는 기대를 해요. 예, 저 의견을 드리는데, 그러면 굳이 AI 반도체 팔 필요 없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월요일 또 떠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또 생각보다 잘 나오면 신고가 도전할 수도 있잖아요. 뭐 거기서 확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미 60% 정도 40% 줄어났기 때문에 이거 대응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맞춰하면 되고, 실제로 아까 말했던 샵률이든 실업률이 9월 초부터 나올 거예요. 실업률 9월 6일 날 나온다 했잖아요. 야, 거기서 이렇게 좋다 저렇게 나쁘다 그 아니라 그랬잖아. 예, 또 몇 개월 뭐 1년 뒤에 수정치 나오면 항상 바뀔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너무 일입일 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면서 큰 흐름상 보자. 이렇게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9월 10일 날, 이거는 조금 남았죠. 9월 10일인데 9월 달 되면 또 새로 봐야 되겠지만 트럼프와 해리스의 TV 토론이 있습니다. 자, 6월 달에 바이든이 TV 토론에서 완전히 발렸잖아요. 그리고 정씨가 트럼프 확 부상되는 원인이 됐는데, 이 해리스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검사 출신이고 이 트럼프는 이제 그 길티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또 지금 민주당 잘 쌓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부분이죠.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고, 지금 아이폰 16도 이날 같이 공개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혹시 잘 되면 또 자갈 수 있죠. 그렇게 하다가 9월 18일 야 금리 50bp 내려줘 25bp 내려줘 막 기대를 하고 장은 출렁거릴 수 있는데, 이때 저는 25bp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9월 달도 조금 등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보니까 자, 8월 달에는 월봉 되게 중요하게 봤죠. 원봉 엄청 길게 나가는 거 보셨죠. 그때 그러다가 결국은 다 땡겨놨습니다. 정상화 시켜놓고 여기서부터 방향성을 볼 거예요. 자, 8월 달은 잘 넘어갔기 때문에 양봉이라든지 신고가 등락되는 흐름을 볼 거고, 긴 아리꼬리는 그냥 변동성이 지나온 겁니다. 원래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경기 연착륙되는 가운데 해프닝이었고, 자, V자 반응과 정상시장 복귀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볼 거고, 자, 9월달은 물론 다음 주도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런 두 가지 걸로 봤을 때 정치와 경기 차원에서 같이 한번 챙기면서 9월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적은 거니까 참고로 보세요. 정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극우든 극좌까지는 아니지만 정치 성향은 다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근데 투자하실 때는 너무 편향되는 거를 요번에 보셨겠지만 쏠리는 거를 좀 지양하세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정책을 보고, 정치 중립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미국 민주당은 뭐라 했죠? 우리나라 민주당과 달라요. 유일하게 돈 찍어서 포퓰리즘 할 수 있는 게 정당화 된 국가입니다. 그런 면으로 단기를 좀 봐주시고, 적어놨죠. 자, 쏠림은 변동성만 키운다. 정치 테마 단기 트레이딩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9월달 말씀드릴게요. 9월부터는 제가 코스닥을 조금 더 경계하는데, 하지만 우리 빅바이오나 이쪽은 슈팅이 나올 거라 보는 거죠. 9월달 기대 때문에. 자, 금투세 얘기도 드렸지만 여전히 금투세가 유예가 된다 하더라도 대주주 요건에 또 걸려요. 그래서 코스닥은 올해는 계속 약합니다. 코스닥 약하고 코스피 기준 보는 게 맞고, 그 중에 정말 집중되는 종목 외에는 지수는 코스닥은 저는 좀 약하게 봐요. 하지만 국내 바이오는 계속 업글되는 게 좋다. 우리나라만의 특장점도 있다. 말씀드렸죠. 자, 끝났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잭슨 미팅이 끝나고 비둘기로 돌아오는 파월형, 그 다음에 어쨌든 미국의 정치적인 흐름과 함께 미국 경기를 쉴드하는 미국 경기 지표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 면으로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빅바이오 알테오전 말씀은 뭐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이거 잘 갖고 있습니다. 13만원부터 계속 키워오고 있고, 걸레들은 사는 분들도 제가 추천을 계속해서 포트로 다 들고 있는 바이오 대장주입니다. 제일 큰 비중이고요. 많으셔야 되고, AI 반도체는 미국과 같이 가요. 방금 엔비디아다, 미국 정치다, 뭐 대선 얘기 다 드리는 부분이 전 세계 대장과 우리나라 반도체, 우리 종목과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반도체와 바이오 두 개 나눠서 포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서 중기까지 포함하면 엔비디아, 하이닉스, 삼성까지 봐야 되는데, 뭐 개인의 성향 따라서 수익을 보셔야 되고요. 개별주 말씀드린 부분, 변동성 때문에 저희가 크게 매매는 안 했지만 개별주를 중간에 얘기 드렸던 부분은 제가 보는 어떤 시장 체이식 내에서
빅수급의 공부와 재미를 위해서 개별주를 말씀드려요. 키워도 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 빅수급이기 때문에 단타든 키울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매일매일 그 종목 파트 2에서 멤버십 고객분 대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얘기 안 드렸네. 이건 뭐 말씀드릴까. 유한양행이 제가 어제 보니까 빠뜨렸던데 어쨌든 바닥 밴드 딱 찍고 잘 올라갔죠. 결론적으로는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단타가 되게 많습니다. 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비행하신 분들은 이거 참고로 보셔도 돼요. 계속 난이도 높다 핑계 대진 않습니다. 그게 뭐 팩트거든요. 10년 대기하는데 이런 장도 겪어봐야죠. 그보다 더한 장도 물론 겪었습니다. 물론 단기로 이렇게 출렁임이 되게 심한 건 맞아요 우리가. 하지만 단기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시장을 보면서 저는 빅수급 이게 가장 좋아요. 빅수급은 어지간하면 손해를 안 봅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 계좌를 불리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의 선택 집중 대장 포트로 하반기 잘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푹 쉬시고요. 그 다음에 또 월요일 날 힘차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